자, 같이 해보자, 같이. 자, 60도는 여기 단순히 그냥 회전 안 하고 한 거가 570도 했고, 자, 마이너스 240도를 페이지 97쪽 보세요. 페이지 영린이랑 지우는 97쪽에 확인치, 개념 체크를 봐봐. 자, 마이너스 240, 1번에 3번이에요. 1번에 3번. 자, 마이너스 240을 동경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40인데, 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서 회전수가 이쪽으로 되는 거죠? 이쪽으로. 회전수. 마이너스 240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240 해줘도 되고, 여기를 120이라고 적어줘도 돼요. 똑같아요. 순수한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회전수 이쪽으로 해도 돼요. 겉으로 보는 거는 120에서 보이겠죠? 답이 이거고. 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도 볼까? 네 번째. 마이너스 405도야. 마이너스 405도는 마이너스 361번에다가 몇 도 더한 거죠? 몇 도 더한 거야? 45도 더한 거죠? 45도. 5. 자, 그러면 여기서 45도, 마이너스 45도를 더한 거래. 그래서 실제로 동경의 위치는, 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가. 그럼 원위치잖아. 360도가 원위치. 거기다가 마이너스 45도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더 내려가겠죠. 45도. 이렇게. 맞아? 그래서 표현할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쓰면 돼. 실제로 X축이 0인 이 부분하고 이루는 각을 표시를 하면 되고, 왜냐면 이제 그래프로 이 동경의 크기, 요거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시계반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쪽으로 방향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요게 바로 마이너스 405도를 표현한 이 동경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맞았어? 맞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 회전했으니까 방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았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430도는 어떻게 되겠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360에 이 회전수는 안 적어줘도 돼요. 왜냐면 그냥 회전했다는 뜻이지 몇 바퀴 회전했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야. 요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 물론 우리는 한 바퀴 회전한 건 알았는데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얘는 순수한 얘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360에 일단 우리는 1회전 한 건 알고 거기에 뭘 더한 거야? 170인가요? 아 70이구나. 70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70은 360이 몇 회전 한 거야? 몇 회전 한 거죠? 그냥 1회전 한 거에다가 2회전 하면 지금 크기를 알파를 0부터 360 사이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양수로 맞춰야 되거든. 그죠? 근데 2회전 하게 되면은 음의 값이 되니까 1회전 했다고 치고 n으로 써. 1회전 해도 1 쓰지 말고 n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360 빼주면 되겠네요. 빼주면 몇 도예요? 310도인가요? 그죠? 310도. 이렇게 적어줘. 여기가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게 310도가 되게. 세 번째는 마이너스 110도는 일단 360 회전하고, 그죠? 원래는 마이너스 1회전 한 거죠? 마이너스 1회전 한 다음에 여기다 뭘 더해야 마이너스 110도가 됩니다. 뭘 더해야 돼? 250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요 크게 맞춰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너스 590. 그럼 얘는 360에다가 2회전을 시켜야 되겠네? 그죠? 2회전 시켰으니까 이제 n으로 해주고, 마이너스 2회전 했다고 치고, 플러스 뭐가 돼야 돼? 130? 여기 130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을 볼게요. 사분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어디 피시냐면 96쪽에 사분면의 각에 97쪽을 봐야 되겠구나. 97쪽에 여기 위에 별표하시고 사분면의 각. 자, 동경 1사분면이 있다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360 n배수에 여기 순수한 각이 0보다 크고 세타라고 하다 이때 이루는 각을 얘는 360 n배수에 90이 되겠죠? 90보다 작은. 얘가 바로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거야. 1사분면. 자, 그럼 2사분면일 때 어떻게 돼? 2사분면의 동경이 있대요. 그럼 360 n배수의 90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 n배수의 180보다는 작겠죠? 이게 바로 2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3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는 뜻은
360 n배수에 180 해주고 360 n배수에다가 270 해주면 되나? 이렇게. 여기는 360 n배수에 270 해주고 그다음 세타에 뭐 360 n배수에 360. 이게 바로 4사분면의 각을 뜻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동경 하나 있을 때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이제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동경이 두 개가 나와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거기는 별표 두 개를 해주시고 동경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겠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냥 이렇게 시계바늘이 두 개가 포개지듯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뜻이 있어. 자, 이 두 동경을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순수하게 보이는 게 같아. 그러면 둘이 뺐을 때 여기 순수하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하나는 알파라는 동경이고 하나는 베타라는 동경인데 둘이 이루는 순수한 각이 세타로 같아요. 지금.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근데 몇 회전 했는지는 모르죠. 얘 알파는 뭐 2회전에서 여기 온 거고 베타는 뭐 3회, 4회전에서 온 거고 이게 지금 모르잖아. 그지? 순수하게 보이는 것만 세타래. 그럼 알파라는 것은 360 n배수의 뭐 세타, 베타는 360 n배수. 얘랑은 달라. 그죠? 근데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이는 각 세타는 동일하다는 거. 포개질 때. 포개질 때 뭐가 동일해? 이 세타가 동일해요. 알겠어? 이 두 동경을 빼보는 거야. 자, 빼면 베타하고 알파가 어떻게 돼? 이 세타 순수한 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360에 그냥 n배수, 그냥 정수배가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리 이거 봐. 자, 그럼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걸 뜻하는 게 뭐다? 두 동경의 일반각을 빼봤더니 360의 n배수만 남았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포개진다?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다? 360, 뺐을 때 360의 n배수만 남아.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일직선, 얘도 일직선이긴 한데 얘는 반대로 일직선이야. 자, 이때는 어떤 여기 보면 하나가 얘가 얘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자. 여기 이루는 여기가 같고, 그죠? 여기가 이렇게 같겠죠. 이 각이 같겠지, 지금. 여기 이루는 각. 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고. 자, 근데 그러면 이 알파 같은 경우는 봐봐, 생각을 해봐. 회전을 하고 순수하게 세타만큼 온 거죠. 자, 알파라는 각은 360 회전하고 순수하게 세타만큼 온 거고. 자, 베타라는 각을 볼게요. 베타는 일단 여러 번 회전을 한 다음에 180도 더 가고 세타 더 온 거죠. 맞아? 자, 이 베타는 360 회전수 하고 180도 한 개 더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야. 지금 알겠어? 다시 베타는 360 회전하고 180도 오고 세타 더 온 거라고. 그치? 자, 이때 우리는 두 동경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어. 포개지는 일직선이 아니고 반대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두 동경을 뺐을 때 두 동경을 빼봐. 이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360 n배수, 이게 회전수가 같다는 게 아니고 일반 각의 표현이야. 360 회전수가 나오고 세타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 180도 하나 남았죠. 그치? 180이 이렇게 남으면 두 동경은 보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일직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포개진다는 뜻이고. 왜냐면 서로 그냥 회전수만 회전수만 같다는 거 아니야. 세타는 똑같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일직선이라는 뜻이 된다. 언제? 둘이 뺐더니 360 n배수에 180도가 남을 때. 180도가 남을 때 얘는 반대로 일직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5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요. 얘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올 적이 없어.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고2 중간고사 봐. 무조건 나온다고. 근데 얘가 뭐
심화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한 1번부터 5번 사이에 한 문제로 나와요.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있는데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야. 자, 이럴 때 보면은 또 여기를 세타라고 해요. 세타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죠. 회전이 이쪽으로 돼 있잖아. 그죠? 자, 이때 특징을 또 보자. 알파 같은 경우는 360 n배수에다가 세타만큼 더해준 거고, 그지? 베타는 360 n배수 한 다음에 거꾸로 내려왔죠.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그럼 둘이 이번엔 빼야 돼, 넣어야 돼? 둘이 더할 거야. 자,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잖아? 더하면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n배수에 없어져. 이게 세타가 없어져. 아, 둘이 더했더니 이번에 둘이 더했더니 360 n배수가 나오면 두 동경은 x축 대칭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x축 대칭.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도 있겠죠? y축 대칭은 자, 여기가 알파. 자, y축 대칭이니까 여기에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세타야. 그죠?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 거꾸로 올라왔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는 자, 알파는 360 n배수에 세타 더한 거고, 베타는 360 n배수에다가 180 더한 다음에 세타만큼 거꾸로 왔다. 회전이 이쪽으로 됐죠. 180도 더해주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자, 이때 두 동경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하는 거죠. 이때는 더해야 세타가 없어지니까. 두 동경을 더했을 때 알파 베타 합이 360 회전수 나오고 180이 하나 나오면 얘는 보다 y축 대칭인 거야. y축 대칭. 둘이 합했더니 회전수 한 다음에 180 하나 남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둘이 더해서 이게 없어지고 180이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y축으로 대칭된다는 뜻이고, 둘이 더했더니 회전수 그냥 이렇게 360의 회전수만 남았다. x축 대칭. 둘이 더해서 얘가 이제 채워지잖아. 얘가 얘를 채워지니까 360의 배수만 남죠. x축 대칭, y축 대칭.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둘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봐. 두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y는 x선 대칭이 있어. y는 x선 대칭. 원점 대칭은 아까 그거 뭐죠? 반대로 일직선인 게 원점 대칭인 거죠? 자, y는 x선 대칭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자, 동경이 y는 x선이 이렇게 있어. 자, 동경 하나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베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y는 x선 대칭. 얘가 세타야. 얘는 이쪽으로 회전을 반대로 했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때 특징을 좀 보면 알파 같은 경우는 360 n배수에 세타가 올라간 거,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360 n배수 해주고, 봐봐, 어떻게 됐죠? 베타는 막 회전하고 90도만큼 갔다가 거꾸로 왔죠. 그죠? 얘는 90도만큼 더하고 마이너스 세타만큼 다시 반대로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만큼. 자, 둘이 더해볼까, 이번에도? 둘이 더하면 얘 세타 없어지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n배수에 90도가 하나 나오면 얘는 y는 x선 대칭이에요. y는 x선 대칭. 그래서 그 다섯 개는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요. 무조건 암기해주고, 뒤로 넘어 98쪽에 가볼까요? 자, 페이스에 1번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1사분면의 각 표현이 뭐였죠? 일반각을 표현할 때 1사분면의 각일 때 세타 자체가 360 n배수에다가 n배수부터 360 n배수에 90도 더한 게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이때 3분의 세타는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눈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등식 양변에다 뭘 나눠야 되냐면 3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게 되면 120n,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20n에 30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럴 때는 n이라는 것은 정수예요. n은 정수라죠. 음의 정수 되고 양의 정수 되고. 자, 이때 이런 문제 나오면 n은 항상 0부터 집어넣어봐. 어차피 마지막에 360 되면은 다시 원위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n으로 이루어진 부등식 나오면 n에다 뭐부터 집어넣는다? 0부터 집어넣어.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도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반복이 되는 애가 나올 거야. 자, 일단 0부터 집어넣어보자. 여기 봐. 자, n이 0이야. n이 0이면은 3분의 세타는 0부터 어디까지죠? 30도까지죠. 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거죠? 1사분면에 있는 거. 자, n이 1이야. 그럼 120부터 어디까지예요? 3분의 세타가 150이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이게 2사분면에 가능하고. 자, n이 2야. 그럼 240부터 3분의 세타 2면은 240, 270이죠. 몇 사분면이야? 240부터 270. 3사분면. 3사분면 가능하고 n이 3이라고 해보자. n이 3이면 봐봐. 360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360에 330이거든? 얘는 뭐랑 똑같아? 360에 390이죠.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360은 원위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다시 원위치야. 다시 얘가 다시 얘야. 그럼 다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360 나올 때까지 하면 돼. 120이니까 n이 3이면 다시 360이잖아. 3에서 멈추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분의 세타가 가능한 위치는 뭐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사분면을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부등식 양 똑같이 나눠주고 정수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2번도 하고 한번 풀어볼게, 너희가. 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동경이 일치한다? 아까 동경이 일치할 때 특징이 뭐였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둘이 뺐을 때 360의 배수가 됐어. 외워야 돼. 5개를 다 외워야 돼. 자, 얘가 세타야. 알파고. 자, 여기가 세타고 7세타래. 둘이 포개졌어. 알파로 가지고 때는 헷갈리니까. 얘가 세타고 하나가 7세타인데 둘이 포개졌다는 거야. 알파로.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세타는 360의 n배수의 알파고 또 7세타도 360 n배수의 알파라는 얘기죠? 이 n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강의 표현이고. 자, 그럼 둘이 뺐을 때 6세타가 360의 배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세타는 60n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60n. 그때 거기 보시면 세타의 크기가 나와서 단 거기 봐봐. 단에 보시면 세타는 0부터 180 사이에 있는 어떤 각이래. 그죠? 자, n에다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안 될 거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60이니까 가능하고. 맞아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120도니까 가능하죠. 근데 n에다 3 집어넣으면 180이니까 이거 안 되잖아. 등호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각이 세타 값은 60도랑 120도.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자, 1-2하고 그 다음에 y축. 자, 1-2, 2-1, 2-1 세 개를 해봅시다. 얼른 해봐. 응? 뭐 갔다 와 얼른. 이제 호도법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선생님 순서를 잠깐 바꿨는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호도법이에요. 자, 호도법은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호도법은 우리가 사인 세타, 뭐 코사인 30도, 코사인 뭐 70도, 사인 120도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좌표 평면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도, 2도, 3도, 1도, 2도, 3도를 좌표축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체계로 바꾸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호도법.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된 상황이고, 이거를 외워. 이게 정의가 좀 많이 나와. 요즘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게 좀 나오거든요. 수능에서도. R. 여기가 R이야. 그럼 이 크기가 R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얘가 몇 라디안이라고? 1라디안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수능의 작년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여기가 이제 반지름 1이야. 반지름 1이에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분의 3분의 파이래. 호의 길이가. 그럼 여기 몇 동인 거야? 반지름 1인데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래. 그럼 실제로는 얘는 몇 동인 거지? 생각을 해보면. 호도법의 정의에 의하면 반지름을 호의 길이로 나눈 거 3분의 파이로 나눈 게 뭐라고요? 세타라고 그랬잖아. 세타. 얘가 세타를 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쉽잖아. 이 각을 그냥 3분의 파이라고 주어지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죠? 각을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가 단위원에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지면 중심각이 3분의 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해서 얘가 호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를 가지고 각을 표현한 거예요. 각.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추세가 거의 호도법 정의로 아예 각을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각을 그냥 대놓고 얘기해주지 않고 호도법의 정의를 아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본다.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 추세가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의 꼭 알아두세요. 다시 각을 보통 이제 세타로 많이 써. 반지름이고 여기 L이죠. 자, 그럼 호도법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L을 뭐로 나눈 거? R로 나눈 게 세타라는 거잖아. 그죠? 다시 L을 R로 나눈 게 세타라고. 또 이거 통해서 하나 공식이 또 나와.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와. L은 R 세타. 이게 호도법의 정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을 각으로 하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길이 구하는 게 더 많이 나오잖아. 길이. 아니면 여기 단위원이 반지름 1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 3분의 파이야. 호의 길이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각이 곧 3분의 호의 길이라고. 각이 곧 호의 길이가 돼버리는 거야. 호도법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도법은 R분의 L인 세타인데 L은 R 세타로 훨씬 더 많이. 얘가 훨씬 중요해. 호도법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놓고. 이게 정의야, 정의. 얘는 정의, 호도법의 정의. 그 다음에 얘는 호의 길이를 표현한 게 이제 R 세타라는 거. 호의 길이. 그 제목에다 써놔. 여기 위에 맨 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의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을 각으로 하자. 그게 정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호의 길이는 R세타. L은 R세타. 이거 외워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파이는 180도. 얘가 기본이고 다른 거 다 외우지 마. 뭐 1도는 180분의 파이고 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외우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아까 이제 2분의 파이가 90도였던 거. 3분의 파이가 60도였던 거.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30도. 4분의 파이가 45도. 요거 가지고 다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기본이야. 얘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기본이고 여기다 더하기 빼기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거 표현을 해봐야죠. 101쪽에 호도법 1, 2번만 한번 해볼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 이제 120도가 나오면 거꾸로 호도법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10분의 얘들아 이제 10분의 7 파이 같은 게 나왔어. 여기 봐. 여기 10분의 7 파이가 몇 도인지 알고 싶어. 그럼 파이가 뭐만 대입하면 돼? 180도.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1번 2번만 해봐. 101쪽에 1번 2번 개념 체크. 일단 부채꼴에서도 몇 가지 이 호도법 때문에 표현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 넓이 이런 것들을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L은 R세타, 여기 정의해 본 거죠. L은 R세타 외워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의 넓이 원래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이 중심각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중심각으로, 이 라디안으로. 원래는 이제 비례식을 보면은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맞아? 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넓이야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부채꼴의 넓이만. 그럼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고 싶을 때 이 부채꼴의 이 지금 파이R 제곱이라는 거는 전체가 몇 파이일 때를 말하는 거야? 전체가 몇 파이일 때? 전체 2파이일 때를 말하는 거. 전체가 2파이일 때 S잖아요. 그죠? 다시 이 S랑 헷갈리면 안 돼. 전체가 얘가 전체야. 파이R 제곱 얘가 전체고. 자, 이때 중심각은 뭐죠? 이거랑 이거. 전체일 때 중심각은 2파이야. 맞아? 자, 전체. 원넓이 전체일 때 중심각은 파이R 제곱이 전체고, 그때 중심각이 2파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이 세타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이제 S라고 하자. 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 자, S일 때의 중심각이 세타란 말이야. 맞아? 이렇게. 그럼 이 S일 때 넓이를 라디안, 중심각 세타가 들어있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비례식이야 단순히. 자, 전체 넓이가 뭐야? 원 넓이 전체는 파이R 제곱. 그때 중심각이 뭐야? 2파이잖아. 그죠? 2파이. 근데 요 세타일 때 넓이, 세타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비례식. 표현 알겠어? 자, 그럼 이 비례식 풀어보면은 지금 우리 세타 구하고 싶은 거, 세타가 아니고 S 구하고 싶은 거죠? 부채꼴의 넓이. 걔를 세타가 들어있는 거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2파이 S는 파이R 제곱 세타가 되고 S는 파이 약분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 2분의 1 R제곱 세타. 외워야 돼. 비례식 푼 거야 단순히. 전체 넓이가 파이R 제곱이야. 그때 중심각은 2파이야. 근데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얘를 정리를 좀 해줬더니 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왔대. 무조건 암기야. 이거 다 암기해줘야 돼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이거는 첫 번째 공식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가 있어. 얘를 A라고 하자.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자, R세타가 L이잖아요. R세타가 L이야. 근데 여기 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R세타 하나 빼고 R 하나 더 쓸 수 있죠. 이렇게. 요 R세타가 뭐라고요? L이라고 했죠. L. 지금 1번에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나왔죠. 2분의 1 RL.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그죠? 중학교 때 나왔죠. 2분의 1 RL이 뭐야? 중심각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였죠? 2분의 1 RL.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면 이 호의 길이에 세타가 들어있잖아. L세타, R세타.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얘는 호의 길이는 모르고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 때. 얘는 중심각을 모르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그럼 반드시 반지름은 알아야겠죠? 반지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두 개 다, 이게 다 암기야. 무조건 암기. 얘는 다 암기예요. 자, 그럼 거기 101쪽에 4번을 봐봐. 4번. 101쪽에 4번 개념 체크.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 자,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6이 지금 4번을 봐봐. R이 지금 6이에요. 중심각이 얼마래? 세타가 3분의 파이래. 호의 길이 뭐였죠? L은 R세타라고 했잖아. L은 R세타 6 곱하기 3분의 파이. 그죠? L은 R세타. 얘가 바로 뭐야? L은 R세타. 얘가 2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라는 거야. 호의 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호의 길이는 2파이고요. 넓이는 어떻게 보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된다 그랬죠? 2분의 1 R제곱 36 세타 3분의 파이. 그래서 6파이가 바로 호의 넓이가 되는 거야. 아,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뒤로 가서 대기 좀 와볼까? 자, 다음 중 옳은 것. 이제 호도법과 60분법 관계의 옳은 표현이 뭐냐? 자, 기억부터 보자. 315도. 315도가 4분의 7파이. 자, 각도보다는 얘를 그냥 180도 넣어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편하죠? 그럼 맞나요? 4분의 4, 4, 16, 4, 5, 20. 45 곱하기 7하면 7, 5, 35. 7, 4, 28. 맞네? 그죠? 기억 맞네요? 맞고, 어떻게 보면 4분의 파이가 7개 있는 거잖아. 4분의 파이가 7개. 4분의 파이가 45도잖아요. 45도 7개, 315도 맞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600도가 마이너스 3분의 11파이니 파이에다 180 넣으면 된다 그래서 바꿀 때 그죠? 그럼 60도니까 660도니까 틀렸죠? 얘는 틀렸고 자 디귿은 6분의 7파이가 210도니 이거 맞지 않아요? 6분의 7파이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6분의 파이가 30도라 그랬잖아 30도가 7개 있는 거 맞죠? 얘는 맞고 2분의 210도 그 다음에 미을은 뭐 12분의 파이 7파이가 110도니 그래서 여기다가 180 넣고 바꿔주면 되거든요 6, 2, 12, 6, 38, 15 7, 5, 35 105도 아니야? 이거 틀렸네 미을은 틀렸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4번으로 또 갈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에는 또 고2 내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통수학 1, 2도 진짜 중요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여기서 풀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풀 때 너희 거의 뭐야 부등식 풀 때 다 공통수학 1이 나왔던 걸로 했잖아요. 공통수학 1, 2를 모르면 아무리 얘가 뭐 미적분이나 대수를 막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로그 표현은 뭐 거기서만 배우지만 사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내용이 다 공통수학 1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 공통수학 1, 2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수능이나 실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거가 이제 진짜 고2부터잖아요. 물론 고1, 2도 중요하지만 이 차원이 달라. 문제 수준 자체가 많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공통수학 그 지금 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통수학 2도 하고 그럼 대수에서 이제 로그 함수 지금 로그 함수 배울 때 뭐 나왔어요? 로그 함수 배울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다시 가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가서 뺏겨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 단원만 다시 그 단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열 파트가 나왔어. 수열에서는 수열로 이루어진 그런 뭐 규칙을 찾을 때 하여튼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뭐 로그 함수로 나오든 지수 함수로 나오든 수열로 나오든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만약에 내가 이제 대수를 풀 때 거기서 막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꼭 다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합성을 할 거,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면 다시 돌아가. 공통수학 2로 돌아가서 역함수, 합성함수 다시 보는 거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공통수학 1, 2가 안 되면 그게 안 되겠죠. 공통수학 1, 2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수원, 대수랑 미적분은 정말 심화까지 무한 반복해놔야 돼. 그래야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점수가 나올 거야. 4단은 그만하고 이제 필수에서 4번으로 갈게. 반지름이 3이고 호가 2파인 부츠꼬리의 중심과 크기와 넓이를 각각 구하래. 이제 그래 한번 도형을 하나 그려보고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야. 그럼 세타는 뭐라고요? L은 R세타니까 그죠? 중심각이 바로 나오죠? 얘가 2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세타는 얼마? 3분의 2파인 거야. 3분의 2파이 얘가 3분의 2파이다. 120도죠? 120도죠? 자, 그 다음에 넓이 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뭐 2분의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또는 2분의 RL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2분의 RL이 낫지 않아요? 중심각을 구하기 전이니까 2파이 3 해주면은 3파이가 넓이가 되고 되게 쉽죠? 그래서 이 3파이랑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랑 더하면 되는 거 뒤에까지 좀 하고 뒤에 봐봐 104쪽 필수제 5번 얘는 별표 한 3개 해주시고 최대치소 또 최대치소 중요 쌤들이 수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필수제 5번 자, 둘레가 18인 넓이가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자, 둘레가 18이래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둘레가 일정하기 때문에 둘레가 일정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뭘 물어본다? 곱의 최대를 물어봐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여기 봐봐. 산술기하 평균이 뭐죠?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인 두 별량에 대해서 여기 봐. 두 별량이 있어. 그죠? 양수야 돼 둘 다.
크거나 같아. 2루트 알파 베타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이때 나오는 게 테마가 정해져 있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합이 일정할 때 뭘 물어본다? 곱의 최대 물어보죠. 곱의 최대 물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 뭘 물어봐? 곱이 일정해. 이건 일정하다는 뜻이야. 곱이 일정할 때는 뭘 물어봐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 합의 최소. 그죠? 합의 최소.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해? 뭐가 일정해? 합이 일정하잖아. 합이 일정하니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겠죠. 자, 이게 산술기가 나오는 테마는 뭐가 하나가 일정할 거야. 합이 일정하든 곱이 일정하든 뭐가 일정하게 나와. 일정한 값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가 되겠죠. 얘가 뭐 이 곱 자체가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기억해두면 좀 빠듯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또 합이 일정해? 양의 별량, 양수. 둘레니까 양수잖아. 2R 플러스 L이 18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곱이라는 게 뭐야? 2분의 1 RL 아니야? 넓이? 그죠? 넓이의 최대. RL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이거 봐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나왔죠? 이제 산술기하를 써서 2R 플러스 L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 2RL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18이니까 약분해서 9가 될 거고, 루트 2RL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81에 2RL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산술기한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썼네요. 이때 뭘 물어봤어? 곱의 최대니까. 이 곱의 최대, 2분의 1 RL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죠? 2분의 1 RL. 그리고 여기 뭘 나눠요? 4로 여기를 2분의 1로 해주면 되죠? 여기에 뭘 곱하면 돼? 그러면 4분의 1을 해줘야 돼. 4분의 1 하면 2분의 1 아래. 잠깐만. 산술기하는 산술기하 말고 먼저 예로 하고 산술기하는 다시 풀어볼게요. 왜 안 맞지? 그때 반지름 길이 물어본 거구나. 맞죠? 또 하나 더 써. 나 산술기하 풀이 두 번째로 해서 선생님 지금 다른 방법으로 푼 거라 풀이 두 번째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 더 책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2R 플러스 L이 2R 플러스 L이 18이잖아. 그죠? 산술기하라도 더 잘 나와. 얘 둘이 다 둘 다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 더 적어놔. 다른 풀이 해서. 그러면 2R 플러스 L이 크거나 같죠? 2루트 뭐가 되는 거야? 2R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18이고 여기에 2로 약분하면 이제 9가 되고, 그죠? 2루트 2RL이죠? 제곱을 해야 돼. 제곱하면 81 되고, RL 이렇게 되고요. 그죠? 2RL. 양변을 뭐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2분의 1 RL에 해당되는 값을 보는 거거든요.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4로 나눠야죠. 4분의 1, 81 이렇게 되고 2분의 1 RL 되는데, 그때 뭘 물어봤어요? 그때 반지름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죠?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별량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란 말이야. 별량의 값이 같을 때. 그럼 여기서는 별량이 뭐야? 2R하고 L이잖아요. 2R하고 L. 두 별량이 같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곱해서 81 나왔잖아요. 2분의 1 81. 두 별량이 같을 때가 뭐로 같을 때? 여기가 지금 9잖아. 18이잖아요. 18. 그럼 두 별량이 같을 때가 뭐로 같은 거야? 생각을 해봐봐. 얘가 18이니까 얘가 9고 얘가 9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9고 같을 때. 그럼 그때 반지름 구하는 거야. 그때 반지름은 9죠, 9. 2R이 9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두 별량이 같을 때니까 얘가 지금 18이잖아. 그럼 2R이 뭐가 돼야 돼? 9가 되면 되잖아. 얘도 9. 별량이 같을 때니까. 따라서 2R이 뭐일 때? 9가 되면 되고, R은 그때 2분의 9면 된다. 그 다음에 그때 넓이는 4분의 8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넓이도 같이 물어볼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지름하고 넓이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산술기하 말고 그냥 이차함수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분의 1 아래를 구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아래 이 넓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2R하고 L이 18을 일정하다는 걸 아니까 L 대신에 18-2R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그럼 아래 가는 2차 함수 나오잖아요. 2분의 1 아래에 18-2R이 S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9R이 S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R-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4분의 81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반지름은 2분의 9, 넓이는 4분의 81이 최대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두 가지.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모든 문제집에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오는데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산술기하가. 알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는 산술기하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면 어떤 걸 5-1번 둘 다 해보세요. 5하고 잠깐 낼게.